자, 저번 시간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본다면 도매국에서 상품을 발견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실제 되게 좀 단순하게 좀 들어갔었는데 도매국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 보시면 다양한 이런 상품들을 팔고 있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인기 100에 있는 상품 한 가지를 소싱을 했었습니다. 자, 인기백은 도매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1위부터 100위까지 선정한 것으로 전체에서 보셔도 되지만 패션 잡화 또는 의류 언더웨어 이렇게 종류별로 인기 있는 상품들을 모아서 볼 수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상품을 소싱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일단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제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소 막 10개, 최소 막 36개, 이거는 최소 주문 단위가 36개를 사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했었고, 그냥 최소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약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뭐 잘 팔린다 이런 걸 찾기보다 일단은 최소 1개짜리 상품을 일단 찾아서 소싱하는 걸로 들어갔었고요. 그때 일단 들어갈 때는 제가 아마 요거를 골랐을 건데, 최소 구매 수량이 하나이면서 일단 재고가 많아요. 그죠? 보시면은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고, 배송비는 뭐 결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는 이제 구매하기 들어가면은 배송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 상품의 경우는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미지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 상품을 고르게 됐었죠. 자, 일단 여기에서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허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용이 불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무조건 퍼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매를 해서 직접 촬영을 해서 찍거나, 아니면 그러기가 좀 힘들고 내가 여기 있는 상세 페이지를 쓰고 싶다면 아마 여기 고객센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연락을 하시면 그 상세 이미지를 사는 어떤 금액을 조금 더 주고, 예, 그러고 아마 소싱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 불가라고 돼 있다고 무조건 쓸 수 없다는 아닌데,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상세 설명 이미지가 사용 허용인 상품으로 소싱을 했었고요. 그 상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던 마진 계산기에다가 소싱한 날짜와 사이트 주소, 도매처,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구입 원가와 배송비를 넣고 스마트 스토어에 수수료를 집어넣은 후에 대략적으로 마진 가격 정하기에 나와 있는, 그냥 얘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구입 원가에 1.7배를 했을 때 예시가 그냥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격을 대략적으로 그냥 기준점 잡아서 내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배송비가 있게끔 해서 올리셔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이제 무료 배송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 배송비를 판매가에 태워서 그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현재는 판매가를 15,000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까지를 올려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사진을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상품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했었죠. 근데 다른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도매국 같은 경우는 상품의 대표 사진을 가져올 때 꼭 확장자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 일단은 상품들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거나 하면은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죠? 그러고 요거 이름을 내가 대략 알아보기 쉽게 .jpg까지 해서 확장자명을 달아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문제없이 나온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상세 설명 부분에서도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시면 사진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게 올린 사람 맘이라서 어떤 거는 상품들이 짤막짤막하게 여러 장의 상세 페이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마 제가 소싱했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이 상세 페이지가 좀 길게 있는 상품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한 번만 저장하면 되겠고, 만약 여러 개로 잘려 있는 상품이면 여러 개를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건, 이 상품이 만약에 있을 때 이 상세 페이지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었을 때 이렇게 상품의 상세 설명을 우리가 이미지로 바로 빼서 쓸 수가 있더라. 그럼 그냥 이렇게 끌어가지고 폴더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된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드렸던 게 저번 시간의 수업이고요. 일단 저번에 이렇게 소싱한 상품을 올리는 거를 오늘 이제 들어가실 차례예요. 일단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 주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원래 이게 하루 만에 이어지면 좋았겠지만 조금 끊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저번 시간에 소싱했던 상품을 올리는 거를 기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상품 관리로 가셔서 상품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명을 입력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파는 상품이 어떤 거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올리는 이 상품의 경우는 아이 모자예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될까? 어린이 모자? 아니면 번거지 모자? 뭐 어린이 번거지 모자? 뭐 어쨌든 이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린이 자외선 차단 모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린이 모자라고 해서 쇼핑으로 가보면 어린이 모자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보통 출산, 육아, 유아동 잡화 모자에 들어있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니까 출산 육아에 유아동 모자, 유아동 잡화 모자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키즈 선캡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쵸? 번거지 어린이 모자. 자, 그러면 일단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카테고리 명을 모자라고 적어보면은 각각의 모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중에서 출산, 육아, 유아동 잡화, 모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자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모델명하고 어린이 제품 인증을 필수로 입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볼게요. 보니까 인증 정보가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땄어요. 그쵸? 예, 요게 있으니까는 인증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 상태일 것 같고요. 근데 그 인증 정보에 대해서 적어 놓진 않았네요. 이런 경우는 아마 인증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얻고자 한다면 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조금은 아쉬운 게 인증 정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판매자 인증 정보는 있는데 저게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상품 올린 사람들을 좀 볼까요? 똑같은 상품을 올린 사람들을 보려면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네, 그냥 붙여보시면 아마 제일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 상품을 올린 사람들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죠. 여기도 지금 보면 상품 번호 신상품에서 여기 별도 표기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은 인증번호 확인에는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딱히 인증정보가 있는 란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상품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상품명을 지을 차례인데요. 상품명을 그대로 넣지는 않을 거예요. 도매국에 적혀있는 이 상품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캡, 유아, 아동, 어린이, 기린, 호두라기, 메쉬, 챙, 봄, 여름, 자외선, 차단, 책모자 너무 길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필요 없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뭐 앞뒤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 말고 어린이 모자를 보면은 어린이 여름 모자 괜찮죠, 그쵸? 그리고 저게 이제 유아 책 모자 뭐 유아 모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요 쇼핑 연관 키워드에서 가져오고요. 제가 볼 땐 저거는 이제 유아까지는 아니고 뭐 어린이 모자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를 가져올까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광고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혹시 가져올 만한 단어가 있으면 한번 읽어서 가져오시는 것도 좋아요. UV 차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외선 차단 이런 내용들은 좀 들어가면 좋겠네요. 유아 캡모자 요건 이제 유아들이면 된 것 같고 여기 피크닉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거지 모자를 버킨텟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참조를 해서 모양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을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준캡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름 모자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보니까 밑에 이렇게 제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고른 상품은 아까 이거였죠? 제가 검색해 본 게 양쪽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쉬랑 책모자라는 걸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 메쉬 책 자외선 차단 책모자 요거를 앞으로 가져오고 기린 호루라기 메쉬 책모자 번거지 뭐 귀여운 모자는 됐고 나이대가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주로 했죠. 유아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요. 그리고 모델 색상 보면은 사이즈가 다 하나고 지금 나이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진 않으니까. 그러면 유아는 뗄게요. 아동 어린이 여름 모자 자외선 차단 메쉬 번거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번거지가 얼마나 조회수가 나왔고 요거까지 따지면 더 좋아요.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하면 좀 골치 아프니까 제가 일단은 이름을 대략 지을게요. 번거지 같진 않아서 번거지는 치우고 호루라기 떼고 돌돌이, 저게 돌돌 말리는 재질인가요? 말려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일단 메쉬 와이어, 이거 괜찮다 그쵸? 이거 와이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메쉬 와이어 층모자로 가고 돌돌이를 떼자.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거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동 어린이, 이것도 좀 그러니까 어린이 여름모자, 뭐 아동 자외선 차단,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얘를 떼고 여기다가 넣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적당하게 조합을 해서 모자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이거를 상품명에다 넣습니다. 검색 품질 체크해 보면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맞게 잘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떴죠. 그러면 된 거죠. 띄어쓰기 해 놓을게요. 와이어까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자. 자, 판매가 아까 제가 설정했던 15,000원으로 설정하고요. 할인가 설정할지 안 할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6,000원을 적고 할인가를 1,000원에 설정하겠다, 그런 것도 돼요. 그건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은 지금 딱히 안 정해도 되는 게,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옵션의 재고 수량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재고 수량 그대로 놓고 옵션을 설정을 해볼까요? 옵션에서는 선택형을 설정할 건지 이렇게 나오는데,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과 직접 입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입력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단독형과 조합형이 있는데, 지금은 뭐 재고가 똑같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단독형으로 해도 되겠지만, 뭐 조합형 같은 경우가 옵션에 대한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일단 조합형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옵션의 개수는 뭐 색상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1개. 그리고 옵션명에다가는 도매국에서는 뭐라고 적었냐면, 위에 이제 옵션이 모델 색상이죠. 그래서 뭐 베이지, 블루, 스카이, 옐로우, 핑크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러면 색상이라고 해서 만들게요. 여기 컬러는 색상. 그리고 옵션 값은 도매국에 베이지, 블루, 스카이, 옐로우, 핑크 이렇게 5가지 있으니까 이 5가지를 가져올게요. 베이지, 블루, 스카이, 옐로우, 핑크. 베이지, 블루, 스카이, 옐로우, 핑크. 자, 이렇게 5개를 적고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도매국의 재고들이 9,000개 이상으로 충분해요. 그럼 나는 재고 수량을 그냥 적당하게 적으면 돼요. 뭐 200개를 적든 뭐 몇 개를 적든 상관은 없고, 근데 재고 수량이 다 일일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체크를 해서 재고 수량을 200개로 일괄적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일일이 다 적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쿠팡이나 티몬 같은 데는 재고가 몇 개가 남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원래 재고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재고를 조절해 가지고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상품을 설정하곤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재고가 안 보입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게 넣었어요. 재고 수량이 지금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재고는 그냥 저는 200개씩만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물론 더 팔려면 더 증가시키면 되니까 상관은 없겠죠? 자, 옵션까지의 질문 받을게요. 상품 이미지에는 대표 이미지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내 사진. 그래서 우리가 가져왔던 어린이 모자의 대표 이미지를 넣습니다. 일단 열기에서 이렇게 넣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들어 저런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혹시 이렇게 뜨시는 분 있나요? 야, 그럼 진짜 스트레스겠죠? 자, 저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사진 잘 보이죠? 문제 없는데 올바른 이미지 형식이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지금 보니까 700에 619로 사이즈도 좀 안 맞긴 하네요. 자, 어쨌든 얘를 미리 캔버스에 가져오셔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간단하게는 그림판에서 띄워서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 프로그램에 그림판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거쳐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혹시 저런 오류가 뜨는 경우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하필 제가 한 거에 또 저런 경우가 생겼다 보니 다행히 설명 한번 더 드릴 수 있네요. 자, 어린이 모자 1로 따로 저장을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문제없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혹시 소싱하시다가 간혹 저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JPG를 분명히 달았고 그래서 이미지가 문제 없는데 올리려고 그러니까 막상 저것처럼 올바른 형식이 아니라고 뜬다든지 그런 경우는 파일이 살짝 깨져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다른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그림판을 거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활용했던 미리 캔버스도 좋아요. 거기를 거쳐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올리시면 문제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표 이미지를 이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이대로 쓰면은 똑같은 이미지를 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사진을 캡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올리거든요. 미리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로 설명을 해볼게요. 미리 캔버스에서 5초 회원과 로그인하기 누르면 로그인이 되잖아요. 일단 유지 안 함. 그리고 우리가 만들 사이즈는 디자인 만들기에서 1000에 1000픽셀이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여기다가 아까 도매국에 있는 사진, 이 사진을 그대로 쓸 거면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사진 쓰는 업체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진들을 가져오겠다 하면은 우리가 윈도우 키와 쉬프트 키와 S를 누르면 캡처 도구가 돼요. 그러면 여기 영역을 적당하게 잡아서 미리 캔버스에다 붙여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적당하게 늘려서 배치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데랑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죠? 자, 또 하나 늘릴 거니까 밑에 페이지 추가하기. 그러고 또 도매국의 사진 중에 가져올 사진을 윈도우 쉬프트 S. 윈도우 쉬프트 S는 캡처 도구로 윈도우의 가장 기본 기능이에요.
미리 캔버스에 와서 컨트롤 V 늘려서 맞춰요. 그리고 또 추가. 그래서 여기 도매국에서 또 이 사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윈도우 쉬프트 S 범위 잡아서 미리 캔버스에 컨트롤 V 끌어서 늘려서 맞춰요. 플러스 이 사진을 갖다 자를걸. 다 나올 수 있었는데 그죠? 이 사진에서 대표 이미지 지금 하시는 거죠? 네,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 하려고요. 캔버스 사이즈 몇으로 해야 돼요? 1000에 1000이요. 1000에 1000이요? 대표 네. 이미지도 저거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아니에요. 추가 이미지예요.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윈도우 쉬프트 S 범위 잡아서 미리 캔버스에 붙이고 늘려요. 배치. 늘려서 윈도우 쉬프트 S 범위 잡아서 미리 캔버스에 붙여요. 늘려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이쁘네요. 윈도우 쉬프트 S 그 다음에 범위 잡아요. 그러고 붙여요. 적당하게 놓고 또 플러스 요거 메쉬도 하나 가져올까요? 윈도우 쉬프트 S 범위 잡아서 메쉬다 라는 것도 강조할 거니까 붙여요. 그 다음에 늘려서 맞추시면 돼요. 꼭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보이고 싶은 부분이 강조돼서 보이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호루라기도 강조하겠다라고 한다면 윈도우 쉬프트 S 범위 잡아서 붙이고 복사를 눌렀네. 자, 다시 붙이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예요. 늘려서 띄워주시면 되죠.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창을 일일이 뭐 보정하겠다도 되지만 뭐 굳이까지 보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저는 저장을 할 거고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네요. PNG로 받든 JPG로 받든 상관없고 모든 페이지 지금 한 뭐 1에서부터 8까지 가져온 것 같은데 고해상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고 다운로드를 지금 받은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어린이 모자 안에다가 추가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줘서 저장을 하면 되고 얘가 zip 파일로 묶여 있을 테니까 압축만 풀어주시면 되죠. 압축 풀기 해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많거든요. 올려놓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 엄청 많죠. 더보기 눌러보면 더 많아요. 이분들이 다 그냥 도매국에서 그냥 올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수정해서 올린 거죠. 이렇게 아마 다른 이미지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찍어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요분 같은 경우는 직접 아예 주문을 해서 찍어서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우리가 추가 이미지나 대표 이미지를 좀 다르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 가져다가 딸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 대표 이미지를 쓰지 않고 아까 만든 걸 써올게요. 그럼 추가 이미지에 있는 사진 중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사진이 있으면 그런 사진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뭐 이런 걸로 가져오시든 이런 걸로 가져오시든, 저는 아이 사진을 가져올 것 같아요. 분홍색도 이쁘지만 파란색도 이쁘고 다 이쁘게 나오긴 했네요. 아이가 이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고 추가 이미지에다가 나머지 사진들을 넣으면 되겠죠? 이미지 순서는 순서 변경을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사진을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다가 바꾸시면은 순서가 바뀝니다. 그림을 넣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 안에 보면 퀴즈라든지 뭐 연령, 그리고 여기 사이즈, 또는 뭐 모자, 뭐 봄, 여름 모자,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를 크롤러가 읽어서 그 태그들을 읽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일일이 요거 구성을 내가 일일이 해야 되는 게 좀 피곤하기도 할 테고, 그리고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보단 좀 덜 이쁘게 구성이 되긴 하죠. 또 이런 식으로 올려서 크롤러가 좀 더 많이 긁어드리게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쇼핑몰 사장님은 함께 보면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파는 상품들을 중간중간에 엮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코디하면 좋을 상품들을 이미 그 쇼핑몰에 팔고 있을 거잖아요. 그 상품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다가 괜찮으면 그 상품도 또 구매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꾸며놓은 게 좀 눈에 띄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이걸 보려고 들어온 건 아니긴 했는데, 네, 딴 데를 조금 샜네요. 어찌됐건 지금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대표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모자라고 쳤을 때 이 앞에 뜨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인 거고요. 추가 이미지는 이 상품을 들어갔어요. 이때 이 밑에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이 추가 이미지예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이 밑에 이제 상세적으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이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보시면 아까처럼 글을 적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자체를 그냥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일단은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져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쁘게 꾸밀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쓸 거면 요게 이제 블로그처럼 글과 사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아까 블로그 같은 게 좀 더 낫고, 여기도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 사이에 이렇게 살짝 넣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I자 모양 되고 여기는 화살표죠. 그쵸? I자 모양은 뭐냐면 지금 드래그는 안 되지만 글씨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 글씨 넣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네이버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블로그랜다.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꾸며놨네요. 그죠? 자, 어쨌든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이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나 그리고 추가 이미지, 상세 페이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느라고 들어갔고요.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상세 설명을 넣으러 가죠. 근데 우리 상세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짜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걸 통짜로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나눠서 써도 돼요. 근데 만약 나눠서 쓰려면 이게 나누려면 그게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나누는 방법은 일단은 오늘은 냅두고 다음번 할 때 상세 페이지를 나눠서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 올릴게요. 자, 상세 설명에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라는 창으로 들어와질 테고 만약에 글을 적거나 인용구를 적으려면 여기다 그냥 글을 적거나 인용구를 적어서 쓰시면 됩니다. 인용구는 여기 인용구를 눌러서 넣으면은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 여기다가 하실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제목 있었잖아요. 제가 요거 설정했던 제목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인용구에다 넣을게요. 그러고 색깔이 아까 있었잖아요. 뭐뭐 있었냐 색깔이 베이지, 블루, 스카이, 옐로우, 핑크 있었으니까 그거를 넣어놓죠. 뭐 말을 조금 더 이어서 적으셔도 되고 이거는 맘대로 적으세요. 저는 이렇게 꾸며서 만들고요. 이 부분은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강조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사진을 눌러서 내 사진 그러고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상세 페이지 사진을 여기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짜로 넣는 건 편하긴 편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롤러가 정보를 긁어오기가 좀 그냥 쟤는 이미지 하나로 긁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건 상세 페이지들을 쪼개서 넣고 중간중간에 아까처럼 살짝살짝씩 태그가 될 만한 글씨들을 쓰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근데 그게 아직은 조금 번잡하니까 아까 추가 이미지 쪼갠 것만 해도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상세 페이지를 쪼갤 수 있는 툴 한 개를 더 알려드릴게요. 오류가 떴다네요. 다시 올려볼게요. 아까 안 돼서 여러 번 눌렀더니 그게 오류였나봐요. 선택해서 요거는 뭐 저는 블로그 문서 너비에 맞게 좀 늘려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요대로 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뭐 글 여기다 적을 거면 여기다가 뭐 어린이 뭐 여름 모자 뭐 자외선 차단의 필수품 뭐 어쩌고 뭐 자외선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이런 모자로 아이들의 건강을 뭐 챙겨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을 좀 적어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좀 쉽게 나가려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인용구랑 이렇게 이미지만 넣고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구를 좀 적어서 키워드가 포함된 문구를 적어주시는 걸 추천.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드시면은 저처럼 그냥 뭐 인용구 하나 넣어보시고 사진 하나 넣어보시고 등록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등록이 되면 이렇게 떠요.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글씨를 복사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들어갈 건데요. 아까 요 ML 퀴즈였던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글씨들이 있어요. 그쵸? 내가 이 글씨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 싶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쓰는 거는 추천하진 않고요. 수정은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자, F12번을 누르시면요. F12요? 12번이요. 예. 개발자 도구가 떠요. 물론 이거는 구글의 크롬 버전에서도 똑같이 뜨고요.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건 엣지 브라우저긴 한데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열기 디벨롭 툴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는 거예요. 뭘 누르죠? 다시 한번 F12번이요. F12 그 다음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세요. 개발자 도구가 F12번 누르면 자동으로 뜰 텐데요. 만약에 엣지 브라우저가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라고 하더라도요.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네. 이거예요. 거기까지 얘가 개발자 도구인 거고 엣지 브라우저는 F12번을 바로 누르면 개발자 도구를 여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다 보니까 열기를 누른 거고요. 여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맨 밑으로 휠을 굴려요. 그러면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시면 드래그가 돼요. 선생님 왜 한글로 나와요? 저 영어로 나오는데? 이거는 엣지 브라우저라 그렇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영어 버전으로 나와요. 예, 똑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디버거의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가 크롬 버전에서는 해당이 되죠. 얘를 체크하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어느 분은 엣지 어느 분은 크롬이다 보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위치나 방법은 디버거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이고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disable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요거 체크를 해놓은 채로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닫아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 드래그가 안 돼요. 일단 상품 주요 정보서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에서 여기 화살표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주요 정보를 적는 란이 나와요. 근데 모델명을 채워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모델명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럼 얘는 채워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상품에 따라 다른데 모델명이 이렇게 빨갛게 체크가 안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모델명을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 아까 어린이 모자 했을 때 아까 주의사항이 떴었잖아요. 그때 아마 모델명을 채워 넣어라 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네, 버킷템 뭐 주니어 뭐 어쩌고 해서 네, 마땅히 없습니다. 그죠? 네, 모델명이 애매하죠? 자, 물음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모델명에 대해서 모델명 찾기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은 상품의 브랜드, 제조사, 주요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하는 모델명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으로 등록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모델명이 지금 도매국에 보니까 뭐 준캡에서 뭐 적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모델명이 딱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지을 건데요. 그냥 뭐 한일몰 이렇게 적을까요? 그러면 한일몰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델명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모델이 딱 적혀져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모델명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좀 애매한 애인데 모델명을 꼭 적어라 이런 애들은 지금처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한일몰 이렇게 적기도 하겠지만 얘가 준캡 거잖아요. 그럼 준캡, 뭐 준팩토리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해서 그거는 그냥 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브랜드도 뭐 딱히 쓸 게 없다면은 그냥 뭘 이름을 그냥 적으셔도 되고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제조사가 도매국에 나와 있다면 그 제조사를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없으면 역시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지 한번 더 들여다는 볼게요. 근데 지금 봐도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준팩토리라고 적든 아니면은 그냥 뭐 한일몰이라고 적든 아니면 비워놓든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속성인데요. 성별은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는 공용이다. 연령은 저 꼬맹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연령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모델을 봤을 때 적어도 한 4, 5세, 6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나이대의 연령을 찍어주시면 돼요. 뭐 잘 모르겠으면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타겟 연령 베이비, 토들러, 키즈, 주니어. 키즈랑 주니어의 차이가 뭘까요? 키즈나 주니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자는 선캡도 되지만 스냅백, 군모, 귀다리, 선캡, 책모자 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밴드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탄력밴드, 매듭형, 똑딱이, 고정, 버클, 기타 정도로 넣으면 되겠죠. 해서 넣을 수 있는 란들은 채워서 넣으면 되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자, KC 인증.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KC 인증을 넣는 카테고리인데요. 지금 보니까 도매국에서 KC 인증이 마크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요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죠? 어린이 제품 공급 적합성 확인이라고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제품 인증 대상인데 인증 선택은 어린이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만약 찍게 된다면 인증 기간과 상호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거든요. 자, 인증 기간이나 상호는 만약에 여기서 알려져 있으면은 적어 주시는 게 제일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정보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으냐면 일단 다른 몰들에서는 어떻게 올렸는지를 또 참고를 해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상품 번호를 적었고 신상품 원산지 해서 여기 보면은 상세 정보 별도 표기로 넣었거든요. 그쵸? 그냥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국가인증에서 상세 정보 별도 표기로 해서 넣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공지로 아예 이 사람은 넣네요. 이게 얘네 같은 경우도 상품을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품 시 자동 수거지 시가 불가능합니다. 상품마다 수거지가 달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매 택배사 반품 예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적기가 좀 애매한 상태네요. 그죠? 인증 대상이 지금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인증 대상 아님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으면은 어린이 제품 인증 대상을 해서 그냥 여기서 해당하는 적합성 인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 적을게요. 원산지, 얘가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이었고 아시아의 중국 상품이죠. 그럼 중국으로 맞춰서 놓고요. 수입사가 있으면 수입사 입력까지 하는데 마땅히 없으면 그냥 중국 하나 더 적을게요. 상품 상세는 신상품 맞고요. 미성년자 구매 가능합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올린 게 농축수산물이라 그걸로 맞춰져 있는데요. 체크를 해서 여기서 상품은 어린이 제품이다 하면 이렇게 해서 띄워지죠.
그리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면 전체 입력이 돼요. KC 인증 정보 아까 보니까는 상세 참조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송. 배송도 지금 보니까 택배 소포 등기로 배송을 할 건데 택배사는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고르세요. 물론 저기서 어떤 택배를 보내는지 안다면 해당 택배사를 고르시면 되겠지만 잘 모르시는 상태실 때는 택배사를 그냥 골라두시면 나중에 이제 택배 보내는 게 나한테 오잖아요. 그때 바꾸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배송은 일반 배송으로 할 건데 묶음 배송이 안 되는 개별 계산 항목이고요. 상품별 배송비는 저는 무료 배송으로 할 거니까 무료 배송. 그러고 출고지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반품 교환의 경우인데요. 지금 반품 배송비라고 한다면 편도니까 3,000원, 교환 배송비는 왕복이면 6,000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반품을 받을 때도 상품이 갔다 온 거를 다 받을 거면은 뭐 6,000원 이렇게 해서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교환 배송비는 뭐 6,000원 받을게요. 그냥 보낸 거 다시 보냈다가 보내는 거니까. AS 특이사항 뭐 바꾸실 분은 바꾸시고 추가 상품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구매 혜택 조건 뭐 특별히 올릴 구매 혜택 조건이 없다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는 상품 리뷰 시에 포토 동영상 리뷰할 땐 저는 100원을 주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사용해도 한 100원 정도 줄까요? 검색 설정인데요. 여기가 이제 SEO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물론 입력은 되지만 가급적이면 태그를 입력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태그 입력에 유아 모자, 어린이 모자, 뭐 어린이 책 모자, 뭐 또는 메쉬 모자,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넣는데 카테고리에 있었네요. 요게 그러면 귀여운 아기 모자, 캐주얼 번거지, 뭐 귀여운 코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해당하는 태그들을 적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린이 모자라고 쳤을 때 어린이 여름 모자, 어린이집 모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린이 여름 모자, 버킷햇.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그들을 적고 검색에 적용된 태그를 보면은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 어린이 책 모자 이거 없대요. 그러면 이런 건 빼고 또 추가해서 10개를 채우세요. 그리고 이 메타 데스크립션에다가 나머지 여기 10개 넘는 나머지 태그들을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랑 비슷하게 하는 거 많이 해도 돼요? 제목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목에 쓴 태그들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능해요. 근데 제목에는 한 서너 개 아니면 한 5개 정도 다루셨다면 여기는 더 많이 달 수가 있는 거죠. 10개라든지 10개까지 일단 되고 나머지는 메타 디스크립션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많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다는 거를 좀 추천은 해요. 근데 많이 달다 보면은 분류가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같은 안에서는 많이 다는 건 추천은 합니다. 왜냐면 크롤러가 검색할 때 읽어드릴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달아주는 거예요. 샵 쓴 다음에 해주면 됩니다. 샵은 적지 않고 그냥 적으시면 돼요. 신고하게요? 쉼표 안 하고 띄어쓰기, 그러니까 엔터를 치시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띄어쓰기에도 들어갈 거고. 판매자 코드는 따로 적지는 않지만 구분을 하실 때는 적어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자 상품 코드를 적으면 예를 들어 제가 도매국이라고 적잖아요. 이게 상대방한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품을 우리가 상품 조회 등록을 하실 때
이게 어디서 상품을 소싱해 왔는지 그거는 좀 보시려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안 그러면 어차피 엑셀 표에다 정리해 놨다면 굳이 적진 않으셔도 되죠. 근데 상품이 너무 많아지면은 또 몰들이 되게 다양한 데서 가져오다 보면은 아 얘가 어디서 가져왔지부터가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코드를 적어서 구분해 놓으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 네. 페이지 타이틀하고 그 위에 메타 그 디스크립션 좀 설명 좀. 요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부분과 메타 디스크립션은요, 요 물음표를 누르면 뜻이 나와요. 상품 정보를 SNS 등의 소셜 서비스에 공유할 때 검색 최적화를 위한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페이지 타이틀에는 상품명,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적은 이 상품명이 들어가게 돼요. 아까 여기 위쪽에 요거 있었죠. 요거. 이게 여기에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타이틀을 따로 고치지 않았고요. 들어가져요, 자동으로. 그렇죠. 메타 디스크립션은 스토어명에 스토어 소개 글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스토어명이 저는 한일 컴퓨터고 스토어 소개 글이 되게 이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였더라? 스토어 소개 글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가거든요. 광진구 제일의 IT 전문 업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상품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메타 디스크립션에도 키워드를 채워 넣으시면은 그게 이제 들어가지게 되겠죠. 안 넣어도 자동으로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거로 넣고 싶으면 거기다 넣으면 된다는 얘기. 예, 맞아요. 안 넣어도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건 여긴 스토어 소개글, 여긴 상품명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값이 들어가져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상품별로 다른 값을 입력해 주게 된다면 검색 엔진이 상품을 판단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라고 하죠. 즉 검색 엔진을 긁어내는 그 정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 디스크립션을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거고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 되도록 할 거고, 그러고 나서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시면은 제가 브랜드랑 제조사는 입력을 안 했다라고 표시가 되죠. 요거는 제가 아까 비워놨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게 저렇게 뜨는 게 싫으시다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브랜드에도 뭐 한일몰, 뭐 제조사에도 한일몰 이런 식으로 써서 채우셔도 돼요. 브랜드 제조사가 아까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가지고 네. 뜨는 이유가 그냥 이거 안 넣었어 이 정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니면- 맞아요. 이거 안 아니면 이게 넣었어요. SEO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네요? SEO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안 넣었다고 체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품질 체크해서 여기 브랜드랑 제조사를 안 넣었으니까 점검 확인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온 게 싫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몰 이름 정도를 적어서 처리해 주셔도 돼요. 원래 이 브랜드나 제조사를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냥 간단한 모자 같은 게 아니라 전자제품이면은 브랜드나 제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브랜드끼리 모여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넣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는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빨갛게 뜨는 게 싫으시면 그냥 본인 그 몰 이름으로 그냥 채워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태그에 네, 반복적인 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그는? 안 돼요. 반복적인 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우산이면 장우산, 단우산. 아, 그건 돼요. 이게 태그라는 게 똑같은 뭐 어린이 모자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는 없고요. 뭐 장우산, 단우산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요. 네, 다 들어가요. 하면 뭐 어린이 모자, 뭐 어른 모자, 무슨 모자 할 때 그거는 모자라는 게 두 번.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제품명, 상품명. 제품명, 상품명. 그러니까 요 상품 이름은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는 2번 이상 반복이 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번까진 그래도 괜찮으니까 2번 저도 반복을 시켰죠, 여기. 근데 3번까지 반복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외선 차단 메쉬 모자라든지
뭐 자외선 차단 모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면 얘가 동일한 모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수정해 달라고 떠요. 그럼 제가 하나 지워 볼게요. 그럼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요거까지는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세 개까진 되지만 가급적이면 세 개 다 채우지 마시고 두 번까지 반복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품명하고 키워드를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상품명은 키워드가 포함되게 적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키워드들은 요 밑에 있는 키워드 탭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10개까지 적을 수 있고 추가로 더 적고 싶은 게 있다면 메타 디스크립션에다가 추가로 더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 완성하신 분은 저장까지 눌러볼게요. 그럼 저장하기를 누르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상품이 잘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선생님 이거